한 장으로 끝내는 영어 치트키 제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소와 품사와의 관계가 문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탄에서 정리했던 내용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요소는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품사는 명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동사, 실제 문장을 적용시켜서 보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문장 보죠. 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 He, 첫머리 명사, 대명사도 명사 상당하고죠. 그래서 첫 번째 명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주어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동사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의 이 동사부에는 사실상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럴 때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기본형이라고 하는 root, 뿌리가 되는 기본형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겠지만은 우리식 표현 그대로 동사의 원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동사 같은 것에 나오는 동사 원형도 선생님은 모두 동사 원형으로 표기를 해요. 동사의 can speak, can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구에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결합하고요. speak가 본 동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he can speak. 그 다음 English라는 명사가 왔네요. 동사 뒤에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에 지금 English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very well,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ery도 부사고 well도 부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사라는 놈은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부사 well을 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잘 말할 수 있다 해서 이 well은 문장의 끝에서 동사 can speak라는 이 동사부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went to the well. He went는 go라는 동사에 시제가 과거 시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go의 과거 형태인 went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to the well은 to는 전치사 기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the well이라는 명사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명구를 이루어서 지금은 부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소위 이 go는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자동사로서 주어 동사만 있어도 모든 게 설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도 필요가 없고 보어도 필요가 없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동사가 문장의 뼈다리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문장이 빠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o the well이라는 전명구는 부사로서 문장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to the well이라고 했을 때 to 전치사의 뒷자리인 명사, 여기에 관사까지 붙었으니 well은 명사가 분명하지요. 영어는 자리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치사의 뒷자리도 명사 자리인데 참고해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보기 쉽게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 상당어구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명사라는 품사는 그냥 개별 명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보이는 1번부터 17번까지의 이런 형태들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이는 이 명사 덩어리들이 어떤 위치에 오느냐,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뒷자리까지 명사 자리로 이해를 꼭 해야 합니다. 전치사 뒤는 명사가 와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떨거진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덩어리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 자리 자체는 전치사 뒷자리니까 명사 자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the well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이 well은 분명히 부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사의 자리에 있는 거죠. to 전치사의 목적으로 전명구를 이루면서 이 전체가 떨거진 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의 well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명사 well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All students are
well, all student. 여기서 all students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냥 주어다라고 생각하세요. all과 students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역시 명사 상당어구를 잠깐 보고 오죠. 명사 상당어구의 이 5번이 바로 all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8번까지도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all과 같은 것은 all 뿐만 아니라 both나 double 같은 이런 말들도 같은 부류에 들어가는데 전치 한정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큰 범주의 한정사라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 한정사는 3번, 4번에 있는 관사나 소유격도 한정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온 순간 그 뒤에 어딘가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와서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사, 소유격, all, both, double 이런 것들이 전부 한정사라는 좀 더 큰 범주의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 한정사가 결국은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명사까지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중간에는 얼마든지 형용사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명사 수식하는 게 형용사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형용사들이 수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있으면 부사가 떠올 수 있겠죠. 바로 3번의 경우처럼 수식하는 말들이 아무리 많이 붙어도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곁다리 수식어구고 핵심은 이 명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 관사뿐만 아니라 소유격이나 한정사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ll, both, double 이런 것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뒤에 of 이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으로 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번 명사 of 명사를 한 덩어리의 명사로 본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문에 나왔던 all students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 다음 all of student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all of the students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명사 of 명사처럼 all of the students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한정사류는 그래서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정사가 뭐가 있는지는 문법책에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볼 수 있다. all of the students나 all of students나 all students를 그냥 하나의 명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어구라는 이 덩어리를 전체로서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all students를 전체로 하나의 주어로 본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그 다음 are라는 비동사가 나오고 있죠. 비동사가 복수 주어에 맞게 현재 시제가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re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well이라는 자리가 여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 비동사 뒤에 자 all students are 하고 문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힘들죠. 물론 비동사에는 있다라고 하는 완전 자동사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 떨거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냥 all students are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유도부사 there이라는 걸 써가지고 there are all students 뭐 이런 식으로 영어는 표현을 하지 그냥 all students are 하지 않아요. there are all student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영어만의 또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동사는 완전 자동사가 아니면 소위 불완전 자동사로서 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이다 혹은 되다 뭐 이런 식의 불완전 동사, 불완전하다 그 말은 뒤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well은 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어라는 표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충
설명하는가입니다. 그 무엇이란 바로 무엇이냐? 명사입니다.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보어예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 두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철수는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를 설명할 때 명사가 무엇이다 라는 명사로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영희는 예쁘다 와 같이 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얘기했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런 명사나 형용사로 밖에는 명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어가 되는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밖에 없는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가 되더라 뭐 그렇게 외우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보어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우리말의 예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철수는 학생이다. 영희는 예쁘다.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부사로는 철수는 빠르게다.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불어서 보어라는 것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과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죠.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문장에 드러나는 모습 중에 우리가 봤던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이제 보어 자리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다시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기본 자리이고 덧붙여 전치사 뒷자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핵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보어는 그 자리 자체가 보어이기 때문에 복격 보어 이런 말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다라고만 외웠지 왜 이 두 가지밖에 없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설명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어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만 정리 더 하겠습니다. 보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보충 설명이 아니라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명사이거나 아니면 형용사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다. 그 다음에 보어의 종류가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이유는 명사라는 품사가 쓰이는 자리를 보니 바로 주어의 자리와 목적어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보어는 그 자체로 보어니까 얘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주격 보어는 없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보어는 모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all students are well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보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뒤에 떨궈진 부사가 아니라 이 주어인 명사가 어떠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보어의 자리에 있는 형용사인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품사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포인트는 이 well이 형용사 well이라는 것을 알고서 형용사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형용사는 또 부사하고 아주 비슷하죠. 둘 다 수식어구라서. 그래서 뜻이 부사 well과 거의 흡사합니다. 뭐 잘 있는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문장으로 와서 보면 all students가 어떠하냐? 보어의 자리에 쓰이고 있는 형용사 well로서 좋은, 건강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Well, let's begin. 이건 뭐 콤마가 딱 있다시피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부사처럼 보이는데 얘들은 뭐 어떤 수식을 한다기보다는 없어도 정말 상관없는 뭐 이런 식의 어조사에 해당이 돼요. 우리말에. 영어에서는 바로 이것이 감탄사인 겁니다. 감탄사. 별 뜻 없이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감탄사라서 영어에서 이제 그런 말을 쭉 이어가기 힘들 때 우리말에 이런 게 바로 well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감탄사인 겁니다. 부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취급을 합니다. 참고. 그 다음 영어에서 주어는 안 드러날 때도 많지요. let
us입니다. let us begin 인 거죠. Let's begin. 우리를 시작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let's 하면 뭐 하자. 목적어를 뭔가를 하게 시키는 건데 이렇게 뭐 엄밀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죠. 보통 let's go. 가자. Let's begin. 시작하자. 자,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죠. Tears welled up in his eyes. tears 당연히 주어입니다. 그 다음 자리를 보세요. welled입니다. ed가 붙었다는 자체가 바로 동사임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 자리에 쓰인 well인 겁니다. well의 과거로 과거 시제가 well에 들어가서 welled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은 부사일 때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 well은 뭘까? 별거 아니에요. 아까 well이 우물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음을 봤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book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로 쓰면 책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booking이라고 합니다. booking. 바로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 이거는 이제 ing를 붙여서 명사로 써준 것이고 그 말은 book을 동사로 쓰면 예약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하다 이런 의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ook한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쓰다도 될 수도 있고 예약하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어의 품사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기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well도 우물이라는 이러한 명사의 뜻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우물물이 솟아나다 이런 뜻이 되어서 솟다, 솟아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동사 well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tears welled up 해서 눈물이 솟아났다, 샘솟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p 하고 나와 있습니다. up, 어이구 이거 전치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 up은 뒤에 명사가 있나요? 없죠.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를 취해야 한 덩어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 전치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때 이놈은 바로 부사로 봅니다. 이 welled라는 이 동사를 수식 설명하는 부사로서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솟구쳤다, 위로 솟아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up에서 잘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welled up 해서 동사 수식하는 부사로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n은 his eyes 라는 명사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in은 his eyes 라는 명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정사에서 했죠. 관사 소유격도 명사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그냥 한 덩어리의 명사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면 in, 이 his eyes라는 명사와 더불어 전맹구를 형성하고 있다. 당연히 이때는 부사 up 뒤에 와 있는 전맹구니까 부사밖에 될 게 없죠. 자, 좀 정리해놓고 보죠. up을 앞으로 당겨서 동사로 바로 이제 붙여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in his eyes를 이제 요 뒤에 떨거지 자리에 이제 갖고 와 보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문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tears welled up in his eyes 결국은 일형식 문장인 거예요. 일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로 사실은 모든 설명이 끝났고 뒤에는 다 개떨.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바로 well이라는 이 단어가 자리에 따라서 부사, 명사, 형용사, 감탄사 그리고 동사로 품사가 다 다르더라. 영어는 자리 그리고 품사 이런 것이 바로 문장 구조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달라지니까 의미가 다 다르더라. 해석이 달라지더라. 잘, 우물, 좋은, 솟아나다까지. 영어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요소 SVOC 그 다음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동사까지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과 준동사도 모두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2탄 수업은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3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